자, 1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2절 농지의 소유 보겠습니다. 농지법에서 이 농지의 소유 자체를 규제를 해요. 그러면 농지 소유의 대원칙이라고 그러죠. 자, 가로 1번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럼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자, 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그래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대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럼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면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 소유하는 것은 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대원칙을 천명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농사 안 지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 농사 안 짓는데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거 한마디로 투기의 우려가 없다. 그 얘기죠. 투기의 우려가 없고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이때는 농사 안 지어도 농지 소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기억, 자 국가나 지자체, 밑줄. 국가나 지자체는 당연히 농사 안 져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농사 안 져도 농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그 학교에다가 밑줄 등이 시험 연구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 그럼 우리 학교 대표적인 거죠. 농고, 농대, 이런 농대, 농업대학 같은 데서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도 있어요. 뭐 투기하고 관계없죠. 정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주말 체험 영농,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다 했는데, 자, 주말 체험 영농에다가 하나 쓰세요.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요. 농업인이 아닌 자. 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말 등을 활용해서 농사 지어보는 거, 그걸 말 그대로 주말 체험 영농한다 그러죠.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래도 이 주말 체험 영농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리을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 취득받았다, 취득했다, 상속받은 거, 이거는 뭐 당연하죠.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돼버리니까 이유는 뭐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8년 동그라미 8년 이상 농사 짓던 자가 이농할 때 이농 당시의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이농한다는 게 뭐야? 농사 이제 떠난다 그죠? 그래서 8년 이상 농사 짓던 자가 더 이상 농사 못 짓겠습니다. 이농할 때 이농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유는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할 때 이농 당시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읍번 보세요. 자,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다. 자,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 짜면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했다 뭐예요? 농지를 농사 이외 용도로 쓰겠습니다. 허가 받은 거죠. 또는 신고했어요. 이때는 농사 안 짓는 거니까 농사 안 짓는 자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요. 그 이응번 농지 전용 협의 밑줄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할 때, 그럼 농지 전용 협의했대요. 자, 우리 국민들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받거나 신고해요. 그런데 농지 전용 협의를 했다. 협의했다는 것은 요거는 행정청에 했다는 거예요. 행정청, 국가와 지자체. 자,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허가받고 신고하고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뭘 한다고요? 협의.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 이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농사 안 짓는 거니까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등등등 예외가 엄청 많아요. 이 기본서가 보면은 이 예외만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럼 그거 우리가 뭐 일일이 외우고 그럴 필요 없겠죠. 한마디로 농사 안 짓는데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투기다 아니다. 투기가 아니다 인정하면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는 폭넓게 인정을 해줘요.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정리한다면, 자, 이농할 때 이농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죠. 몇 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할 때는 이농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 숫자 나오는 거는 그거 하나니까 그거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보면 가로 2번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소유의 상한 이렇게 써있죠. 거기다 불표. 그럼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것은 농사 안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는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소유 상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은 항상 전제 조건 농사 안 짓는 자요. 농사 안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속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즉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게 일체 없습니다. 항상 농사 안 지을 때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한다. 그럼 소유 상한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상속 농지요. 농지 상속 받았는데 자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거기다 비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그거죠. 농사 안 짓는 자. 자 농사 짓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소유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상속 농지인데 농사 안 짓는 자일 때는 얼마까지? 총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동그라미.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8년 이상 농사 짓다 인농하죠. 인농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도 얼마까지만? 10,000제곱미터 동그라미.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상속 농지나 인농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밑줄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이때 1,000제곱미터 미만 면적은 세대원 전부의 면적을 합산 다 합치는 거죠. 총 세대 면적 합쳐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1,000제곱미터 미만 999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좀 전에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농업인의 요건 첫 번째가 뭐였을까? 농업인의 요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말 체험 영농하는 거니까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 상한 딱 그 3개입니다. 상속 농지, 인농농지 10,000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이거 가지고 그대로 22의 기출 문제요.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미만. 자 단수 남기니까 이런 것들 단순한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우리 줄여가지고 농취증이라고 그래요. 농취증. 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자격 증명부터 받아와라. 자 오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가지고 농취증이라고 그래요. 즉 농지 취득하려면 농사 지을 수 있는지 증명부터 받는 제도. 자 이게 농취증인데 요거는 농지를 소유하게 한 사전 규제라고 그래요. 사전 규제. 농지 취득하기 전에 농취증부터 발급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1번 보시면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일단 농지를 취득한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취득할 때는 원인을 묻지 않아요.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증여가 됐든 뭐 법률의 판결이 됐든 또는 경매가 됐든 예외 없어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밑줄 별표 시구, 면장으로부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취증 발급받는 거니까 사전에 발급받아라 그 얘기죠. 자 누구한테 발급받아요? 시구, 면장. 이거 맨날 시군 구청장에게 발급받는다 해서 틀리게 물어봐요. 시군 구청장이 아니고 시구, 면장.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 읍장하고 면장 나오는 게 딱 2번 있어요. 2번 있는데 그 2번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농취증은 누구한테 발급받는다고요? 시구, 면장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자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발급받아요? 후에 발급받아요? 취득하기 전에 농취증부터 발급받아야 된다. 근데 가로 2번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즉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예외가 또 있죠.
자, 박스에 보면은 자 1번에 국가나 지자체 밑줄. 자 국가나 지자체가 시구 읍면장한테 와서 농지증 발급해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농지증 없이 농지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 전용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협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농지 전용 협의 밑줄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럼 농지 전용 협의했다 누가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한 거니까 1번하고 똑같은 거야.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든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한 농지를 취득하든 다 농지증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 자 개인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데 자 상속이라는 거는 뭐예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거죠. 포괄승계. 사망과 동시에 싹 이동하는데 농지증 발급받고 그럴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포괄승계는 상속이라고 하고요. 자 법인의 포괄승계는 합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옆 페이지 가보세요. 옆 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0번. 자, 농업법인의 합병의 동그라미 합병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 그래서 합병이든 상속이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또 예외들 많이 나오죠. 그 예외 다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농지증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자, 그 4개만 딱 정리해봐요. 일단 누가 취득한다고요? 국가나 지자체. 자, 국가나 지자체가 뭐 했을 때? 농지 전용 협의했을 때. 그리고 개인은 상속, 법인은 합병. 자, 요 4가지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가 있고요. 올해 26회 기출문제죠. 자, 요 4개만 알아도 다 정답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예외가 아니면은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농지증부터 발급받아야 된다.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나중에 이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을 첨부해서 등기 넘겨와야 돼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농지증부터 발급받는다. 그 다음에 또 옆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또 시꺼먼 3번 있죠. 농지처분 의무라고 그래요. 농지처분 의무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사 안 져요. 농사 안 지을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게끔 자 요 부분을 농지 소유의 사후 규제라고 그래요. 농지를 소유했어도 농사 안 지을 때는 소유할 수 없게끔 사후적으로 또 규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농지처분 의무라고 그래요. 처분 의무. 처분 의무라는 말이 뭐예요? 소유할 수 없고 이제 팔아야 된다 그죠? 팔아야 된다. 처분 의무 가로 1번 보시면 농지 소유자가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1년 동그라미 1년 내 농지 처분해야 된다. 그럼 농지 소유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고 처분 팔아야 돼요. 몇 년 내 팔아야 된다. 1년 내 팔아야 돼요. 그럼 1년 내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다시 그 첫 번째 줄 보세요. 법정된 사유 가로에 보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한 사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 어다 비출.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지을 때 등등등 이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사유가 많아요. 그럼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거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이때는 농지를 처분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인이 아닌 A가 있다 그래요. 농업인이 아닌 A. 자, A가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됐어요. 농지 상속받았는데 자 2만 제곱미터 상속받았어요. 2만 제곱미터. 그러면 자 농사 안 짓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2만 제곱미터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는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상속농지 2만 제곱미터 중에서 1만 제곱미터는 A가 소유할 수 있어요. 이 1만 제곱미터는 소유 가능하고요.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 1만 제곱미터. 이 1만 제곱미터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면적, 요 1만 제곱미터 요거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 소유하게 됐다. 전부 다 처분해야 된다가 아니요. 저거 소유할 수 있는 면적까지는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부과돼요. 그럼 처분 의무가 있으면은 1년 내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A가 1년 내에 이 만제곱미터 농지 팔아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날 때까지 A가 안 팔아요.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안 팔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군구청장이 처분해라 명령을 해요.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처분의 명령을 받으면은 6개월 내 처분해야 돼요. 6개월 내. 그래서 1년 내 처분 안 하면 일단 시군구청장이 처분해라 명령. 자, 명령을 받으면 6개월 내 처분 팔아야 되는데 저희 명령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날 때까지 A가 안 팔아요. 처분 명령에 불응해요. 그러면 자, 행정청이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불응하죠. 이때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금전을 부과하죠. 저거를 우리가 이행 강제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는 이행 강제금은 여기서 나와요. 처분 명령했는데 6개월 내 처분 안 했을 때, 즉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 그럼 이행 강제금은 우리가 형벌이라고 불러요, 집행벌이라고 불러요. 자, 이행 강제금은 집행벌 이렇게 따로 부른다고 그랬죠. 자,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럼 형벌은 한 번만 처벌한다고 그랬죠. 일사부재리. 동일한 사유로 절대 두 번 처벌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데 우리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고 집행벌 따로 부르는 이유는 이거는 한 번만 부과하는 거 아니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이행강제금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처분 명령에 불응해서 6개월 내 처분 안 했다. 이때는 농지가액의 20%예요. 농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한 번 부과하는 거 아니죠. 매년 한 번씩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니까 이게 매년 농지 가격의 20%씩 맨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는 처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처분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분 명령에 불응하면 농지가액의 20%를 매년 한 번씩 이행강제금으로 반복 부과합니다. 반복 부과. 자, 교재 한번 보죠. 116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가로 6번, 아니 가로 2번. 자, 처분 명령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죠. 1년 내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다. 6개월 내 처분해라. 명령하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바로 3번. 자, 시군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즉 6개월 내 처분 안 했어요. 안 팔았다. 이자에 대해서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동그라미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했는데 자,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가로에 자,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 1년에 1회 거기다 비추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행강제금은 가장 큰 특징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농지의 소유 파트 쭉 봤어요. 자, 농지의 소유 파트는 크게는 세 가지 체계로 규정이 돼 있죠. 첫 번째, 농지 소유의 대원칙이 뭐였어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저거를 좀 유식하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라고 했죠. 즉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근데 투기의 우려가 없을 때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농사 안 짓는데 농지 소유할 때는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해라. 소유 상한이 나온다고 그랬죠. 소유 상한은 3개밖에 없어요. 상속농지, 인옥농지, 만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용농 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자, 여기까지가 농지 소유의 대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뭐부터 발급받는다 그랬어요? 농취증. 농취증을 발급받아갖고 농지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럼 농취증은 누구한테 와서 발급받는다? 시구읍면장. 시구읍면장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 농지를 취득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져요. 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 소유하고 있다. 이때는 1년 내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근데 1년 내 처분 안 하면 6개월 내 처분해라 명령. 이 명령에 불응해서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취증은 사전에
받는 거니까 농지 취득의 사전 규제. 그 다음에 처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농사 안 지으니까 농지 소유 못하게 농지 소유의 사후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체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여기서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돼요. 농지법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 파트에서만 두 문제를 다 갖다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용 파트는 뭐 됐고요. 그 옆 페이지 가보세요. 자 117페이지 중간에 4절 농업진흥지역 나오는데 이 농업진흥지역부터 농지의 보전이라고 그래요. 이 농지법에서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법이 농지법이니까 보전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먼저 보전 파트에서 4절에 농업진흥지역이 나오게 돼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지정권자 보시면 자 시도지사 동그라미 별표 시도지사가 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돼요?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만 지정해요. 절대 농림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어떻게 물어봐요? 농림부 장관이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아유 그럴듯한데 틀려요. 농업진흥지역은 누구만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만 지정합니다. 자, 두 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한다 그래요. 아 제가 감기가 아직도 좀 안 나가지고 좀 코 맥는 소리가 나고 좀 이렇게 코 들이마시는 게 있는데 그거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가로 1번에 농업진흥구역 있죠.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하는 지역으로서 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다. 집단화 거의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예요. 집단화된 농지라고 그래요. 우리 경지정리 같은 거 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식으로 집단화된 농지 있죠. 집단화된 농지. 그게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가로 2번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소원 확보, 수질 보전 같은 농업 환경을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두 개로 구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니까 자, 이 개념부터 일단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일단 이 경지 정리가 돼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식으로 집단화된 농지. 자, 이게 뭐라고요? 이 집단화된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같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쳐가지고 지정하는 거죠. 뺑 둘러쳐가지고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농업보호구역. 그 다음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두 개를 합쳐가지고는 뭐라고 불러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비슷하니까 이거부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노른자가 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농업진흥구역이죠. 절대농지라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농사지을 땅. 그리고 이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보호구역이니까 농업보호구역은 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계란 후라이 딱 떠올려봐요. 중간에 노른자가 뭐라고요? 진흥구역. 흰자는 보호구역. 그리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근데 아무데나 막 지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도시 한복판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자, 녹지지역 밑줄. 근데 특별시 동그라미 특별시는 제입니다.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에 녹지지역이 있다. 거기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서 농사 지으세요? 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는 안 돼요. 특별시는 제. 녹지지역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쫙 밑줄 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이 지역들을 우리 묶어가지고 무슨 지역이라고 불러요?
비도시 지역이라고 그러죠. 도시 지역이 아닌 것. 우리 크게 국토는 4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잖아요. 도시 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가 아닌 곳이니까 비도시 지역이라고 그러죠. 비도시. 그럼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는 대상. 자, 녹지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이다. 그 얘기죠.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자, 녹지 지역 중에서 어디는 안 된다고요? 특별시만 제외. 특별시의 녹지는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 보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농업진흥 지역 지정에서 이런 이제 농사짓기에서 보전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농지의 전용 나옵니다. 농지의 전용. 자, 118페이지 맨 위에 농지 전용. 그럼 농지를 전용한다. 전용한다는 게 뭐였어요? 농지를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한다 그랬죠.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것을 농지 전용한다 하는데, 저희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못하게요. 함부로 농지 전용하면 우리나라 국토에서 농지가 없어져요. 그럼 식량의 자급자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함부로 못하게 규제하고요. 금지. 그리고 자,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거나 또는 협의하는, 자,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게 돼요. 허가 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 이 절차에 따라서 농지 전용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원칙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뭐를 받는 거냐? 허가 받는다 그래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나오죠. 그 옆에다가 원칙 딱 쓰세요. 원칙. 자, 의의만 봐요. 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점이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전용하려면 원칙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되죠. 자,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유, 장관 이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농림부 장관 이렇게 불러요.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이거 더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쓰면 뭐겠어요? 농장 이렇게 부르면 되죠. 농장. 그래서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아갖고 농지 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맨 밑에 먼저 보세요. 전용 신고. 농업인 주택, 밑줄 농업인 주택. 그다음 농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놀이터, 양어장 등의 부지를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그다음 밑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그럼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받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까지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돼요. 자, 허가받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신고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농지 전용 신고만 해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시설들 대표적인 게 농업인 주택이라고 그래요.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자, 이런 것들은 농사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죠. 농사하고 관련된 시설이에요.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당연히 농업인 주택 같은 거 있어야죠. 그래서 농업인 주택같이 농사하고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뭐만 해라? 신고만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개념이요. 자,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농지 전용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농업인 주택 설치하는 것도 농지 전용인데 이때는 전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농사하고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럼 신고는 농림부 장관한테 가서 신고하는 거 아니죠? 자, 이거는 경미한 거니까 누구한테 신고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면 돼요. 농지 전용 신고. 그래서 원칙. 자,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농업인 주택 같은 농사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협의라는 게 있어요. 다시 위에 보세요. 전용 신고 위에 두 번째 전용 협의 나오죠. 농지 전용 협의. 항상 협의라는 말은 우리 법에서 공법에서 협의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행정청,
국가와 지자체. 이 국가나 지자체 자기들끼리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협의한다. 이 법률 용어니까 국가와 지자체 간에 협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용 협의안 보시면 자, 주무부 장관 이렇게 써놨어요. 주무부 장관, 우리 국토부 장관 같은 주무부 장관을 국가라고 그러죠.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지자체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쪼아미줄. 자, 이게 이제 국가와 지자체 합쳐가지고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이.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 장관하고 농지 전용 협의해야 된다. 미리 농림부 장관과 협의 밑줄. 전용 협의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요?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 도시군 계획서를 지정 또는 결정. 자, 주상공업지역 또는 도시군 계획서를 지정하거나 결정. 쫙 밑줄 할 때 그 단위 지역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농지 전용 협의부터 해야 된다. 자, 이게 전용 협의 사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 개념이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의 지역에 우리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자,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우리 대표적으로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이요,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이요. 자, 이 세 개 용도 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이죠.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고 다 건물 지어갖고 개발하기 위한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상공업 지역을 일단에 지정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지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요 일단의 지역에 주상공업 지역을 지정해 버리면 이제 이 농지는 농사 못 짓게 되죠. 뭐 하게 돼요? 건물 주면서 개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이런 주상공업 지역을 지정하면 이 농지가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냐? 전용하게 되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하게 된다. 그 얘긴데 그럼 농지를 전용하려는 주체가 지금 누굴까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는 자가 용도 지역 중에서 농지를 전용하는 거죠. 그럼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가 누군지 알아야죠. 자, 우리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 이꼴 국토법에서 배웠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얘기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 지역 지정하니까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죠. 그럼 결정권자 원칙은 누굴까요?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주상공업지역 지정하는 거예요. 원칙. 그런데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주상공업지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국토부 장관을 주무부 장관, 국가라고 하고요.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은 지자체장, 지자체죠. 즉 국가와 지자체가 주상공업지역을 지정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농지 전용 협의를 하는 거죠. 농지 전용 협의. 지정하기 전에 농지 전용 협의부터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조금 전에 배운 거. 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전용 협의는 국가와 지자체가 한 거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에 농지처럼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거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주상공업 지역이라는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국가와 지자체는 미리 농림부 장관하고 농지 전용 협의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용 협의를 하고 전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농지 전용하는 방법, 허가, 신고, 협의 쭉 우리가 훑어봤는데 자, 이 권한자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농지 전용하려면 원칙 허가 받죠.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는다. 원칙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주택 같은 농사하고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신고하면 되죠. 자, 신고는 누구한테 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상공업지역 중에서 농지를 전용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농지 전용 협의하죠. 협의 누구 하고요?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하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허가받거나 협의하는 것은 농림부 장관하고 하고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농지 전용 신고. 경미하니까 농지 전용의 신고는 시군구청장. 나머지 허가받거나 협의하는 것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이 권한자 또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유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제가 개념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든 신고했든 협의를 했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이 자들은 농지 전용해버리면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농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농지 보존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들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을 내도록 합니다. 그거를 농지보전 부담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지보전 부담금. 이 부담금 내야 되는데, 자, 우리 부담금, 부담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담이라는 말이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 그랬죠. 의무를 부과하는데 부담금 하면은 뭐겠어요?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이거를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담금 돈 내라고 하는 건데 뭐를 위해서? 목적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 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보전을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농지 전용하는 자. 농지 전용하면 보전 못하게 되니까 돈 내세요 하는 것을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부담금 누가 낸다고요? 농지 전용하는 자. 농지 전용 허가받든 신고했든 협의했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농지 보전 부담금 돈을 미리 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농지법에서 기본 개념들. 기본 개념들 위주로 해서 농지법도 싹 훑어봤어요. 여기까지 우리 입문 과정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국토법부터 농지법까지 비교적 입문 과정이라도 충실하게 8주에 걸쳐 가지고 자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훑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입문 과정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 첫 수업이 되죠. 새해 첫 수업이니까 기본서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기본서 가지고 수업할 때는 우리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거기다가 조금만 더 살 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 붙여가지고 조금만 더. 또 1월 달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확 올려가지고 수업 진행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 했던 기초 개념하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내용 살 붙여가지고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입문 과정 들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